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떡국열차 4교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요? 네. 같이 가야죠. 지금 저희가 2, 3교시 너무 좀 늘어졌습니다. 이 더위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조차 너무 지쳤나 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지쳐서 청취자분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이 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알창진님. 지금 종이 펴는 것도 잠시 미뤄두고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지난주 전염병, 감염병 얘기가 또 우리 명 박사님과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뭐요? 절대 그분은 역사 모르잖아요. 그렇게 모르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뭐 그분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저는 시작과 함께 한 문제 내려 합니다. 아, 바로요? 네. 요즘 문제 내는 애 맡으셨어요? 네. 귀신이나 역병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네. 그래서 있죠. 우리나라 선조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네. 이 나무를 마을 어귀나 대문에 막 걸어뒀대요. 세워두거나. 쌀이나무? 아닙니다. 당나무. 아닙니다. 무슨 나물까? 가시가 있습니다. 아, 가시오가피. 진짜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앙하나님. 그냥 던진 건데 거기서 이렇게 진짜게 받으면 어떡합니까? 난 진짜 같아 자꾸. 가시가 있는 나무. 뭐였죠? 장미나무. 아, 헤이. 장미는 나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왜요? 나무에서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제 덩굴나무 쪽이니까 덩굴 식물. 그거. 가시 있는 거 또 있잖아요. 왜? 탱자나무. 아니 탱자도 좀 나무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가시 있는 엄나무. 엄나무. 네, 엄나무를 이렇게. 엄나무의 열매가 뭐죠? 알았는데. 엄나무 열매 먹으면 뭐죠? 생각해 보니까 탱자나무 탱자가 열리니까 탱자 아니에요, 그죠? 네. 감나무는 감이 열리니까 그렇고. 상수리나무 상수리가 열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열매 따라서 나무 이름이 정해집니다. 근데 엄나무는 뭐가 뭐 열려요? 열매 있어요? 엄나무요? 열매가 있나? 모르겠네. 아, 있긴 어미라는 게 그 열매의 예전 이름이 어미잖아요. 그 열매가 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열매의 예전 이름이 어미였습니다. 진짜요? 지금 네. 이름은요? 지금 이름은 전 모르시네요. 모른다니까요. 아 모른다고요? 예, 지금 이름은 모르지만 그 열매의 예전 아니 이름이 근데 어미였어요. 그 열매가 열리는 게 확실해요? 엄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참나무는 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나무는 대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들 갈 겁니까 우리? 아 참.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나무도 그냥 엄나무 엄에서? 죄송해요. 댓글 제가 또 미쳤나 달리고. 봐요. 제가 좀 자. 돌았어요. 엄나무를 왜 갑자기 돌았어요, 근데? 저 몰라 돌았나 봐요. 더워서. 자, 어쨌든 그래서 네. 엄나무를 이렇게 세워둔다는 것 좀 한번 하고요. 그래서 가시가 엄나무. 명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질병의 역사 뭐 이런 것 좀 알아보려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못 알아봤길래 뭐 알아봤길래. 오늘 이제 여기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족했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지금 있는 질병만 우리가 알자고 떡국열차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질병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옛날 선조들은 네. 이 역병 내지는 이 병마와 싸우려고 노력을 했죠. 아, 인류의 역사는 네. 병마와의 투쟁의 역사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죄송합니다. 바로 이번 주 퀴즈가 아니 무슨 퀴즈 열차가 되겠어요 우리. 아니 근데 이 퀴즈 한 문제씩 내고 하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내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옛날엔 금줄 치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금줄에 뭐 들어갈까요? 고추. 뭐 남자가 태어나면 고추, 여자애가 태어나면 숯. 숯만 들어갔을까요? 솔까지. 솔까지. 어쨌든 그래서요. 네. 3-7일 동안 그러니까 네. 21일 동안 그렇죠. 사람 못 보게 하잖아요. 부모 말고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외부 사람이 가져올 병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 부정탈까 네. 싶어도 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일정 부분 맞는 게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거든요. 3주 동안. 네. 그래서 많이 죽었던 때가 100일을 넘기기가 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100일 전치 하잖아요. 3-7일 전에 3-7일. 죽거나 네. 100일 전에 죽거나 첫돌 전에 죽거나 이게 많았대요. 그래서 첫돌 전에 죽는 경우가 꽤 많았답니다. 영화 사망률이 사망률. 엄청 높았죠. 예.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박약이라고 하죠. 누구의 애가요? 의지가 뭐 저승사자의 애가? 의지가 부족했네. 애의 의지가 좀 박이. 그러니까 애가 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이 귀찮아서. 이승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다음 생을 노리는 거죠. 여긴 아. 아닌가 보다. 네, 불교를 믿는다면 다음 생을 노리는 거고요. 10달 참아서 나왔는데 여긴 여긴 아닌가 아닌가 보다 보다. 싶어.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음.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애는 정말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얘가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보면 천당을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돼요? 아, 이 중요한 지식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뭔데요? 뭔가요? 기독교에선 말이죠. 네. 자신의 잘못 유무에 따라서 천당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아 그럼 지옥이네요. 하느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 뭐 태어나면서부터 믿을 수 있잖아요. 모태신앙이. 아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없으면 네. 지옥이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까미의 페스트에 보면 이제 바로 저런 오랑 신부하고 저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저 네. 어린애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 페스트 역병에 걸리고 이게 하나님의 네. 뜻이냐 해가지고 네. 그런 지금 토론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이걸 딱 뭐라고 정의하기보다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랍니다.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아 진짜? 걔네들 꼭 보내셔야 됐습니까? 꼭 보내야 아프지만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독교식으로 보면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죠. 저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천당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으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느님 옆에서 이승에서 하지 못한 아쉬움들을 그렇게 여생을 좀 즐겼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네. 죽지 말라고 네. 오랫동안 살라고 또 어릴 때는 왜 아명을 굉장히 그렇죠. 천한 이름 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개똥이 개똥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개똥이? 네. 이산. 아니에요. 이산은 이미 왕손으로 태어나서 왕실 주변에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명이 그렇지는 않고요. 아, 철종. 고종. 아. 고종. 아, 고종이 개똥이. 고종. 고종이 개똥이에요. 아, 어차피 그쪽은 맨 처음에는 이양 밑에 네. 아들이니까 예, 그랬답니다. 고종의 아명이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었다. 그래서 망아지, 똘똘이, 오. 바우 똘똘이요? 예, 이런 이름이 많았답니다. 똘똘이 망아지. 조금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아명, 음. 옛날에 아명. 그래서 이건 오래 살라고 이제 일부러 천하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지금 하긴 태명이 있군요. 아명은 따로 없지만 좀 태명을 보내. 태명을 정프로에 태명이 있다고 했었어요. 저는 불가사리. 아. 왜요? 불가사리. 왜요? 불가사리란 태명을 처음 들어보죠. 네. 왜 불가사리예요?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음. 그 북한 영화 불가사리가 있죠. 신상욱 감독 만든. 거. 네네네. 야한 영화야? 아니, 북한에서 야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했더니 막 철 같은 걸 먹고 이래가지고 불가사리가 된다는 그거. 우리 옛날 그래서. 설화. 그때 있었는데. 있었네요. 지금은 이제 태명을 좀 약간 좀 그렇게 좀 똘똘이처럼 이렇게 짓는 경우가 좀 많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유, 드디어 나와. 이거 하나 때문에 기다리신 분이 그렇게 많은데 충격적인 사실. 충사. 언제 나오나? 1, 2, 3교시 충사가 다 없었어요. 4교시 처음 나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기도 역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네. 자기 군대 80%를 잃었답니다. 역병 때문에. 네. 그 역병이 뭐냐? 아니, 여기서는 역병이 정확하게는 이름이 알려지진 않아요. 뭐 장티푸스는 이런 게 알려지진 않고 역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겁니까? 네. 정말 충격적인 놀랍습니다. 이 정도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 왜군에 의해서 80%가 죽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역병에 의해서. 아, 왜냐면 1594년, 그러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네. 일어나잖아요. 94년에 그러니까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거든요. 이 사람이 그 이순신이. 네네. 이 사람이라뇨. 2만 1,500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네. 1595년 봄에 네. 4,1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겨울에 그러면 질병이 돌았나요? 아니죠. 1년 정도 된 아, 거죠. 1년 뭐. 정도. 예. 80%. 그렇죠.
진짜 많이 죽었네요. 도망간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망간 군사는 다 직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보낸 군사도 있긴 한데 그 숫자가 몇백 수준이고요. 그리고 실제 전투에 죽은 사람은 한 150명밖에 안 된대요. 다 역병으로. 네. 그 바닷가라 더 좀.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먹는 게 원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병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다치고 그러면 또 거기 맞아. 세균. 그리고 사람들이 하여튼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약할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사람 많이 모이는 극장이나 무슨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많은 다양한 균들이. 이제 균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할 때 넘어가는 것도 이제 크게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군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전국의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뭐 출신을 막론하고 뭐 군 강제 징집을 하면 모여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실은 보통 전쟁 때 기본적으로 전사자의 지금까지 전쟁을 보면 네. 한 30-40%가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 죽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 처칠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 가지가 있는데 나왔다. 아니, 또 세 가지 나왔네요. 첫 번째가 원자 충격적인 폭탄. 사실 다 잊혀진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원자 폭탄.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콜로서스. 독일의 암호의 도끼를 이제 우리 했던 영화 나왔죠. 그 암호의 도끼 콜로서스라는 예. 이번에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재밌어요. 콜로서스라는 그 독일의 에니그마를 해독하는 그 암호. 네네네. 예. 튜링이 나오죠, 그죠? 네. 예. 세 번째가 뭐냐면 DDT라고 하거든요. DDT. DDT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군대에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합군에서.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승리를 이끈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힘내세요. 저의 존재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병이 그하다 이거죠. 네. 처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수구만 병을 앓은 게 아니고요. 일본 외군도. 일본 외군도 네. 똑같이.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역병이 그렇죠. 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해성을 점령했다가 네. 역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김해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대요. 외군들이요? 외군들이.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창원 일대에 있던 일본군은 아예 이제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밖으로 안 나오지 않고. 네. 역병 때문에. 네. 근데 이 한국군하고 그러니까 조선군사랑 외군은 사람이 병이 돈 거고요. 명나라 이여송이 끌고 온 명군은 네. 말 사이에 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다 죽어나갔나요? 예. 그래서 기마병이 4만 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 12,000필만 남았대요. 반 이상이 다 죽었. 3분의 2가 죽었네요. 그래서 기마대가 없어진 거예요. 기마군이. 어떡해. 말들이 자꾸 쓰러지니까. 그래서 다 말 그냥 들고 뛰어야 보병으로 돼. 바꾸고. 뛰는 거죠 이제. 말 들고 뛰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왜 주특기가 바뀌면 굉장히 그럼요. 우왕좌왕하는 거 알죠? 안 돼, 안 돼. 포병한테 갑자기 보급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실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 보는데 더러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진짜 났다. 네. 가령 저 3주 훈련을 나가거든요. 네. 그럼 산에서 자요 그냥. 근데 여름 같을 때는 모르겠지만 씻고 하는 게 되는데 겨울 때는 씻기가 싫어지잖아요. 네. 씻을 수는 있어요? 물이 있어요? 찬물을 줘요? 식수차를 가져오죠. 미군은 식수차를 가져오는데 찬물이에요. 따뜻한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찬물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찬물에 씻으려니 그냥 이만 닦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그렇죠. 이는 텁텁하고 그죠. 수건에 물 묻혀서 조금 그냥 닦아내고.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신발 뭐 발 같은 건 아직까지 좀 견딜만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씻어요 진짜. 그게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씻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괜히 씻으러 갔다 총 맞는 것보다는 생과사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그 군대 양말을 우리가 네. 벗잖아요. 그러면 그 발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발 형상을 기억하는 그 양말이 됩니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냥 너무 땀이? 이거 땀? 아니 모양이 그냥 벗으면 그러니까 땀에 쩔어서. 그러니까 뭐 아, 땀도 땀도 쩔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아예 물화일체가 됐네요. 그러니까 양말하고. 안 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참 알짱 PD님이랑 저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 안타깝습니다. 가셨어요? 자 그러면 충격적인 얘기 2탄. 네. 적벽대전은 역병 때문에 그 위나라 군사가 졌다는 거 아세요? 조조가 졌다는 거 아세요? 그런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네. 그 바람을 이용해서 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제 소설적인 장치로 소설이죠. 이제 아. 동남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에 보면 네. 무제가 이제 조조거든요. 네.
무제편에 있대요. 적벽에 도착하여 유비와 싸울지만 불리했다. 이때 큰 역병이 일어나 관리와 병사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아서 군대를 이끌고 퇴각했다. 별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 삼국지에서 좀 뻥을 많이 쳤네요. 그렇죠. 삼국지 연의에서 많이 친 거죠. 또 그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제갈공명을. 나관중은 거짓말쟁이다. 아니 그래도 제갈공명이 뛰어난 사람이면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뛰어나다. 표현해야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제갈공명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아니요 제갈공명은 뛰어나죠. 그래도 보고 있으면. 예. 죽은 공명이 산 사마다를 중달. 사마중달을 쫓았다. 네.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왜? 사마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좀 박자만 어긋나지 않았어도 참 좋았을 텐데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죽은 공명이 산중달을 쫓았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떨 때 쓰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뛰어난 지략이 있었다 이 얘기죠. 거기 끝인가요? 왜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사마중달이 마음대로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어떤 그 우리나라 나를 보면서 얘기해봐요. 나를 보면서. 다 만날 것 같아서 그래요. 요즘에 어떤 우리나라 사태와 비교해서 네. 좀 이런 산 중달 죽은 공명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까? 뭐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별로 없는. 그 정도로 이 미래를 바라보고 네. 이 역사와 대화하는 리더십이 잘 없으니까 그런 게 없나 봐요. 예전에만 해도 제갈공명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뭐 별로 없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또 짧게 보니까요. 세상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요즘 보면 10년 앞을 내다보고 뭘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기만성하는 사람이 없고 네. 그냥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맞아. 바쁜. 그러니까 뭐 그때 임기응변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왕하나는 이제 대기만성형이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래 대기만성 뜻이 네. 늦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릇이 너무 크고 넓어가지고 그릇만 지금 커. 이게 그릇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대기만성이거든요. 내 그릇이 너무 넓고 크가지고 네. 이 그릇이 지금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대기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늦게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늦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 못 알아보는 거다 이거죠. 나도 몰라 근데. 그게 대기만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남이 자기는 오히려 모르지. 더 잘 볼 수도 있고 밖에서 봐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서 볼 수는 저 없잖아요. 완성은 되겠죠?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완성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때 다른 거고. 완성 안 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진짜 사실? 어떡해. 그게 더 많겠죠 세상 사람이. 근데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이게 세월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로 그 그런 말은 명자구나. 네, 그래서 세월을 담을수록 더 큰 그릇이 되어라 이런 그럼 뜻이거든요. 좋은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정말 갈까요? 대기만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강태공 이런 거는. 근데 언제 대기만성이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세월을 담는 그릇이다. 네. 세월을 낚는 낚시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정벌을 하잖아요. 저기 그 나폴레옹이. 네네. 그거에 실패하면서 이제 몰락의 길로 걷지 않습니까? 네. 그 러시아 정벌을 실패한 이유가 발진 때문이. 티푸스 때문이다. 장티푸스. 발진 티푸스. 발진 티푸스. 네. 발진 티푸스는 어떤 거죠? 열나고 뭐 발진하는 거겠죠. 어디로 막 발진하나요? 발진은 뭐가 종기나 이런 나는 부스럼 나고 막 발진하시나? 제가 지금 2, 3교시 좀 부진해갖고 급발진해. 이번 4교시 한번 발진 좀 해보려고. 잘했어. 좋네요. 네. 발진 티푸스 때문에 그렇죠. 퇴각을 했다? 응. 50만 데리고 갔다가 3만 명 돌아왔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3만 명 다 죽었어요. 그 발진 티푸스로. 발진 티푸스로 죽는 건 아니죠. 얼어서 죽기도 하고. 뭐 배고파 죽기도 할 거고. 근데 뭐 일단 주변의 사람이 죽잖아요. 자꾸 사기가 확 떨어져요. 진짜.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운동 경기나 이런 걸 봐도 분위기가 꺾이면 흐름 타면. 네. 흐름 타면 또 좋고. 맞습니다. 맞아. 무드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분위기. 군대도 그래도 지금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네. 같은 내무실 생활 시키고 같은 옷 입히고 같은 훈련 시키고 계속 그걸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 꼬실 때도 무드가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저는 이런 얘기 하실지는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요? 난 왜 알겠지? 무드등이 중요하잖아요. 무드등. 요즘 그 몸이가 같이 하시는 드팔로마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자꾸 화화공즈 뭐죠? 네, 화화공자 네. 그거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 그런 그게 뭐예요? 바람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보다는 오히려 썬킴이 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니체 팔로마에서는 썬킴이 그거 담당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아니 되게 노력파. 그러니까 알다피님은 노력파고요. 근데 돼야겠다 이런. 바람둥이가 돼야겠다. 투지 노력하고. 휩싸여 계시고 이제 썬킴 쌤은 실전파. 아 실제 네, 지금 하고 바람둥이. 계신 네. 네, 그런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두려워했던 그 병이 뭐겠어요? 명 박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마마. 결핵. 마마. 마마죠. 아, 마마? 마마. 네, 호환마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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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연두. 마마요. 천연두. 네. 마마 할게요. 할 거예요. 예, 네. 마마. 그 천연두 때문에 또 가장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숙종이거든요. 왜요? 숙종은 부인도 천연두 때문에 잃고요. 어머니도 잃어요. 네. 어머니가 명성황후거든요. 네. 아 그때도 명성. 네, 네. 아, 그 퍼스트 명성황후. 네. 예. 퍼스트. 그래서 명성황후인데 네. 굉장히 이제 악착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명성황후가. 네, 그래서 숙종이 먹고 입는 거 이런 것도 다 간섭을 했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런 거 먹여서는 안 되고 이런다고. 그래서 숙종 엄마 때문에 숙종이 46년간 살아 있었다, 뭐 통치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엄마가 너무나 네, 일일이 이렇게 디테일해서. 하니까. 헬리콥터맘. 그렇죠, 헬리콥터 맘이죠 지금으로 보면. 아. 그러니까 올가미. 매사에 악착 같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 근데 이 명성황후가 무당한테 점을 봤는데 네. 좀 있으면 천연두에 걸린다는 접계가 나올 거예요. 자기 숙종이 스스로? 아니면 아니 자기가. 무당을 찾아 무당을 불러가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네, 엄마가 걸린다고 자기 명성황후가. 야, 점쟁이 대단하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왜 올해도 지금 막 돌았잖아요. 올해 초에 모 누가- 신문에 네, 맞아. 어떤 무속인이 여자 네. 무속인이 올 6월에 뭐 일본 나라를 간다고? 역질이 네네네, 입순다 역질이 했는데 있을 뭐 거라. 막 그래 막 돌았죠 SNS로. 예. 그분 대박 났죠. 음. 아니 실제 그렇게 해서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막 안 됐다. 되면 안 되면 그만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말해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네. 한겨울인 거 2월. 지금으로 보면 네. 2월. 한겨울 아니에요. 찬물 목욕을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명성황후한테 그래서요? 찬물 목욕했어요? 찬물 목욕을 해서 그때부터 감기가 아프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그 독감 바이러스는 이걸 악화돼가 돌아가셨겠다. 걔는 어디 정적에서 이렇게 밀어놓은 그런 점쟁이 아니에요, 그거? 그럴 수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 한겨울에 그렇다면 아마 남인이겠죠. 왜냐하면 서인 쪽이거든요, 이 명성황후가. 아니 본래 추울 때 바이러스가 사실 더 맹위를 떨치잖아요. 독감 더 그렇죠.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 추울 때 그렇게 하면 연세도 꽤 되시고 그죠? 그럼 죽으라는 지름길인데 그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걸 어. 돌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인도 인경황후인데 네. 천연두에 걸려주거든요. 자기도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숙종도요? 네, 숙종은 근데 나아요. 낫기는. 그래서 그래서 된 사람이시네. 이 사람은 새로운 특별한 방법으로 뭘 했는데 의사가 네. 의원이. 이 의사를 뭐라고 해야 되죠? 어이. 어이가 어이가 없네. 아니 그거를 몰라가지고 계속 이 의사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어이가 네. 새로운 방법을 이제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죠. 네. 정산품까지 올라가요. 오. 근데 이거 서자거든요, 이 사람이. 왜 벼락출세 네. 어이가. 그러면. 어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죠, 그죠? 아니죠. 중인기업이니까. 중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분 정말 자체가 출세- 이렇게 높은 네. 사람이 아닌데. 정산품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허준 아니에요. 네. 광해군을 낳게 하잖아요. 허준. 허준도 2품까지 올라갑니다. 어. 광해군 때문에 출산한 사람이. 호준도 차관급 네. 그죠. 요즘 치면 뭐 올라가셨네. 거기에 허균은 왜 나오죠? 허준. 아니 허균 광해군의 비서실장 역할을 좀. 그죠? 예, 그때. 그때 허씨들이 그 허목이라고 그 광해군 허씨는 이 허씨와 예, 다르다. 다릅니까? 네. 허준이랑 허균이랑 달라요? 아니 다르죠. 허균은 아주 명문 네. 정치 명문 집안이죠. 알겠습니다. 웃자고 해본 소리죠. 아, 그럼요. 저도 하면서 답답합니다. 네. 내가 이런 얘기를 꼭 했었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래서 숙종이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장희빈을 굉장히 미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쫓아낸 그 뒷 배경을 보면 명성황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워했네요. 네. 죽잖아요. 오. 죽자마자 데려오는 거예요. 숙종 애수종이 네. 조금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래서 아들을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그 좀 지나친 좀 간섭이 좀 싫었을 수는 있네요. 반발해가지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건 사업 이루잖아요. 장희빈이 수건대거든요. 아 수건 사업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까? 진짜요? 아니요. 왕아사님 왜 그래요? 아니, 모르는 건 묻고 넘어가야죠.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안 돼요. 돌싱이라고 외우기 쉽게 봐줬더니. 하라는 거죠. 그쵸? 수건이 제일 알겠어요. 밑에다. 그래서 수건 사업을 이뤘다. 이뤘다. 네. 아 장희빈 사랑에 살았죠. 네. 사랑이 죽었죠. 사랑에 죽었고요. 또 뭐 드라마에 나온다고 이러더라고요. 또요? 또 장희빈 나와요? 얘기가? 아니요. 김태희 씨요? 김태희가. 근데 연기는 그렇게 잘한다고 인정받진 못하는 연기는 것 개판이죠. 김태희 씨. 예쁘잖아요. 예, 혹시 뭐 저 소속사에서 소속 보실 때는요. 저희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 중에 신동원 교수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의학사를 정리해가지고 조선 의학 생활사라는 책을 냈었어요. 아 유명한 책이죠. 알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묵제일기라는 책을 보면 홍역, 장티푸스 같은 이제 역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천연두, 이질, 종기, 그러니까 열병 이런 순서로 많이 죽었답니다. 장티푸스는 역병이 아니에요? 호열자고 장질 부사했네. 예. 호열자는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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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병이랑 아까 뒤에 붙은 조금씩 다 구별하죠. 명 박사하고 얘기할 때 했지만 고려 시대 중기 이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병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 무조건 역이라고 했다가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연두는 확실하게 구분을 했다. 두 창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병의 종류, 그러니까 특성이 나타나기 분류를 시작하면서 하네. 그렇죠. 예전엔 다 역병, 전염병을 다 역병 뭐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무당도 약을 타서 먹었대요. 먹어야겠죠. 무당도. 그리고 의원들도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독경을 외웠답니다. 왜 독경사 불러가지고 장님, 네. 장인을 불러서 네. 저 독경을 외우게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만큼 역병의 원인이 뭐 귀신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이 병 종류를 봤을 때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있대 몇 가지가. 그런 병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거나 이렇게 한대요. 독경을 하거나. 귀신 든 것 같은 병. 네. 그렇죠.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본래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병이라는 게 전염병 돌고 이럴 때 이게 신의 분노. 신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귀신을 보내든지 귀신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그게 이제 대처로 처음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결국 히포크라테스를 낳은 문화잖아요. 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자연 발생설, 자연적으로 이게 원인이 이렇게 생겨난다. 그건 두 가지 흐름이 이제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뭐 우리가 큰 전염병 돌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네. 어떤 신을 찾게 되고 뭐 점도 치고 여러 가지 하듯이 뭐 아직까지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그 두 가지에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 사대부들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무슨 병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래요. 가서 약을 달라고 한대요. 내가 알고 와가지고. 뭔 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본인이 한자 아니까 책 보고 대충 자기가 그리고 이제 진단 처방을 하는 물론 거죠. 문병 오기도 하고요. 병이 뭔지를 몰라서 오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의학도 한대요. 의논할 의자를 써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을 하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옛날 사대부들은 충효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렇게 윗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과연 의사가 제대로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요. 아주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대부들은 이렇게 의학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럼요. 의사 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마가의통도 지었지만 의학 수준이 아주 높아갖고 임금이 순조했나요? 또 아플 때 부르고 이렇잖아요.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 어떻게 그러니까 의들도 오히려 이 정약용이라든지 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사실 순조가 초창기에는 왜
정치 맞아요. 잘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정약용을 다시 등록을 하려고 했대요. 네. 유배가 있는 정약용을 불러가지고 그거 중에 한 명이 어의로 쓰려고 했다는 네. 거예요. 아. 근데 그만큼 물론 뛰어난 반대를 실력. 해서 네. 못하긴 했지만 그냥 불러드리긴 조금 뭐하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와 빼고, 상관없으니까 정치색을 어의로 빼고 부르면 그죠. 되니까 음. 불러서 그냥 가끔씩 얘기하면 정치 얘기도 물어보고 자문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자주 자문.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물론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의학 지식이 꽤 높았다. 높았다. 네. 그리고 말이 아파도 이제 굉장히 치료를 잘해줬고요. 말이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때 노비 노비. 비싼데. 노비에게도 약을 처방했대요. 의학 지식을 발휘해서. 그럼요. 아, 물론 자기 재산이긴 하니까. 그 재산 손상 가면 안 되는 어. 거죠. 네, 가장 우대를 한 노비가 어떤 노비겠어요? 여자. 재산 관리인. 아. 재산 관리해준 노비. 재산 관리 노비갑니까? 집사 노비가죠. 역할을 하는. 그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성리학자들은 전문가들 겉으로는 돈을 절대 이거 밝히면 안 안 돼요. 된대요. 입에 오르내리도 안 된대 그죠. 그다 노비가 돈을 알아서. 만지지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대요. 홀라당 해먹고 날르면 어떡해. 그럴 그 수도 나르기가 있죠.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때 사회가 이제 좀 이동이 아유, 쉽지는. 꽂지는 좀 않으니까. 듣죠. 조금씩 훔치는 게. 뿌찌. 얼마 버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 그. 아니 그래도 모르는 척하는 거죠. 아, 사실 모르는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 나 대신 센스 있게 알아서 잘 그렇죠. 챙겨줘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아 물론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저기 뭘 사오잖아요. 사러 네.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얘야 뭐 좀 사오너라 이렇게 해서 가서 보내서 사오게 하고 이런데요. 음. 그리고 돈도 만지기 싫어가지고 담뱃대로 이렇게 돈을 민대요 이렇게. 아 더럽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지 잘 사는지는 모르고. 네, 다 이제 좀 쇼긴 한데. 그래서 위선적이라고 하죠. 조선은 이제. 네, 노비는 약을 쓰긴 썼지만 네. 네. 이제 가족은 왜 처음에 병 초기부터 이제 약을 썼다면 네. 노비는 이제 좀 이거 확실하게 아프구나 얘가. 확실히 눈이 빨갛고 피 좀 쟤 토하고 큰일 나겠다 저렇게 하면 죽어갈 때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썼답니다. 근데 그 예전에 네. 한약방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죠? 의원? 동네마다 뭐 이렇게 있진 않았을 거고. 그것도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저기 조선 전기까지는 네. 약방이 보급 안 됐대요. 음. 그래서 전국을 통틀어 가지고 네. 해민사하고 전이감 두 개만 있었답니다. 활인사라는 데는 있는데 여기는 약방이 아니고요. 병자를 치료하는 데인데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먹는 걸 주는 거예요. 이제 안 굶어 죽지 않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영양이 부족하고 그죠. 네. 이래서 사실 뭐. 전국에 두 개요? 네. 조선 전기에는. 그거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이감 같은 경우는 네. 궁중의학 공급 그리고 임금이 하사하는 의학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상류층만 이용했기 때문에요. 해민서가 유일했답니다. 일반 서민까지 이용하려면. 그러니까 전기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약서적 있잖아요. 향약 집성방 이런 건 보급을 하고 또 후기에는 이제 우리 동의보감 이렇게 한 게 그 제대로 그게 안 되니까 대충 그 책을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지역에 나는 약재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배합을 해서 그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걸 얼마를 썼고 얼마를 썼고 그러니까 요즘 치면 의사한테 안 가고 그 책을 보고 의학백과사는 자기가 진단을 하고 대충 보고 여기는 요걸 해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노비도 마찬가지로 일반 평민들은요. 그 지역에 그 자기 동네 양반들한테 찾아간대요. 곧불이 생긴 것 같다. 뭐 감기 이게 걸렸다. 뭐 처방 받아야 되겠냐.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 보고 알잖아요. 뭐뭐 지어라.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럼 찜은 일단 없지만 일단 돌팔이죠. 일단 믿고 보는 좀 거죠 뭐. 이쁜 양인 오면 잠깐 봐줄게. 진맥해? 좀 벗어봐 이래? 에이, 나 이렇게 자꾸 저질러 가요. 아니 좀 맞춰드리는 거예요 정영진 저질님한테. 맥만 짚는 거잖아요, 돌싱님. 아니 이거 올려서 청진기 되잖아요 요즘엔. 그때도 있을지 않을까? 요즘은 심장에 손을 대고. 원래 제대로 하려면 손목에다가 실 네. 묶어야죠. 그 예전에 그건 아주 지체 높은 이제 그렇죠. 그 옛날들한테. 떨림을.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네. 17세기 말쯤에 약방이 생기고요. 18세기 중엽쯤 되면 5,800명 정도의 의학 관련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직업인들이 이제 그리고 이 약 도매상 있죠. 네. 약재상. 약재상. 1억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음.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쯤. 그게 이제 돼서 결국 대구가 이제 유명한 게 대구 양령시. 약이 이제 이제 완전 상술 장시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양령시. 전국적으로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의료 시장에 빅뱅이 일어났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게 결국 생활 수준이 이제 높아졌다는 소리죠. 물적인 기반이 갖춰지니까 이제 아픈데도 약을 쓸 수 있고
약 재료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병이 나도 뭐 약 한 첩 변변히 서지 못하다가 사실 조선 후기 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것도 물적인 구조가 팽창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대부로서 의사같이 활동한 사람은 이황이 그랬답니다. 태계 이황. 아, 그분이요. 그리고 아주 약, 가능하시다. 약을 중개해주는 거간 노릇도 했대요. 이황 씨가. 그 재산을 많이 그쪽 그 그거 태계 이황 집안이 말했잖아요. 그 저번에 그 얘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종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약을 쓴답니다. 안 되면 침을 쓴대요. 아, 그 다음에는 무당을 찾는답니다. 그 다음에는 독경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낸답니다. 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진짜 제사를 지내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는 없는 제사가 되겠죠. 자기가 대상이 되는 제사. 뭐 그리고 나을 때까지 계속 제사 지내면 결국 뭐 기우제 하듯이. 그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예. 전염병이 유행을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묘한 일입니다. 기온이 그때 많이 전 세계 또 네. 하강하고 이래가지고. 소빙하기로 맞아요.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 사람들이 그런 이동이 이제, 굉장히 잦아졌다는 아. 게 있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네. 지금이 6번째 대멸종의 시기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지금요? 네. 아직 한 50년은 더 걸릴 거예요. 한 100년 더 몇백 년 걸릴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겠죠? 아니 뭐 저는 죽어도요. 멸종이 되면은 인류가 다 멸종이 되는 거예요? 멸종되면 우리도 모르죠 또 죽어야겠죠. 강한 명은 사람은 살을 또 거예요, 있겠죠. 꼭. 뭐. 그럼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쥐가 꽤 오랫동안 산 거잖아요. 바퀴벌레, 쥐. 쥐, 아, 뭐. 은행나무 뭐 이런 거. 네. 그렇듯이 또 누군가는 뭔가는 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잔병치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요. 만약에 누군가 살아남아서 네. 후대를 이어야 된다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제일 나은 거 같아요. 혼자 남아도? 알았어. 혼자 남아도? 아니지 여자들이 남아야죠. 매드맥스의 그 네. 여자들처럼. 너무 예쁘죠. 어. 근데 혼자 여자가 만약에 없어요. 아무도. 여자 없으면? 네.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럼 남고 죽죠. 싶어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남고 싶어요? 나 혼자라도 남아야지. 아, 진짜? 아이고 어떻게 살려고.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화 뭐예요? 사는 낙이 없어서 죽는 거 로빈슨 아니야? 크루소? 아니요 그거보다도 왜 걔하고 혼자 사는 이게 저 흑인 나오는 윌 스미스. 윌 스미스 나오는 로빈 아니 그 내가 전설이단가. 이 네. 지구상에서 예. 그 영화 보면 마지막에 혼자 남잖아요. 네. 좀비들 좀 빼고.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이라도 혼자 살아남을 거예요? 난 살고 싶어요. 아, 진짜. 혹시 저기서 또 단성생식, 무성생식 아니 뭐야 단성생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단성생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잉태, 사람이 또 잉태 이게. 때 뭐. 당대 당대는 당대는 하여튼 난 살고 너무 싶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혼자 남는다면 아유, 그럼 안 남을 것 난 같아. 죽을래요. 나 나도. 혼자 남아 있다는 걸 알아내는 순간 난 죽을 거야. 나- 명박사하고 얘기할 때도 했지만 가장 늦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질병이 뭐냐면 전염병이 콜레라랍니다. 콜레라. 특히 이제 180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대요. 콜레라가. 네. 그렇죠. 치사율이 90%였던데 90%.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네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호열자. 네. 호랑이가 찢어 발린다 이런 뜻이래요 그게. 그만큼 호열자가요? 고통, 예. 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그만큼 고통스러워. 콜레라가 호열자예요? 예, 예. 얼마나 아프면 예, 음. 얼마나 아프면. 그 막 설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설사도 하죠 이거. 근데 뭐 이렇게 열도 나고요 근데. 열나고 아픈 이제 고통이 몸에서 이제 있는 고통이 거지. 막 찌듯 몸이 안에서 막 이제 막 타들어가고 찢기는 예, 느낌 찢기는 있잖아요. 느낌이죠. 아파가지고. 모르세요? 겪어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몸살만 아니 나도 그러니까 안 그렇게 무기력증 아파. 비슷한 그거 알죠 막 온 뼈마디가 쑤셔가지고 네, 몸살만 나도 생각하는 그렇게 것 자체가 아프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아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음식을 잘못 먹고 네. 그때 뭐 어디 식중독? 예, 식중독인데 식중독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처음에 장티푸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심각하게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장티푸스 해가지고 유산 장티푸스에 이제 흡사한 건데 이제 장티푸스는 아니고. 근데 그때 이 느낌이 뭐냐면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온몸이 무력하고 이 막 이 땅끝으로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요. 그때 이제 기말고사를 치는데 공부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정말 저도 화학 시험을 치는데 1, 2, 3, 4, 4, 3, 2, 1 찍었어요. 1, 2, 3, 4 다 쓰고요. 그리고 주관식 나오잖아요. 6문제. 네. 0, 1 이런 거 썼거든요. 몇 점 나왔어요? 근데도 38점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거야 진짜. 아니 이거 찍은 게 그렇게 나 맞더라고요. 아 괜히 뭐야 이거. 38점 나왔어요. 아니 근데 찍은 게 1, 2, 3, 4 하는데 이렇게 이거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풀어서 지금 30점 안 나오는 알짱 PD님이 있는데 어떡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건 풀어야 되고 이거는 찍기니까 그건 풀어야 됐잖아요 그때. 아니 찍기라도 그렇죠. 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아니 그 찍었어요. 자기 자랑을 해도 유분수지. 아 그때 평균이 그때는 여기는 평균이 낮았고 여기는 평균이 50점 그러니까 38점 매도 그랬죠. 거기는 평균이 그때 몇 점이었죠? 20점요. 아, 2점보다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 문과 평균 20점 정도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다. 네. 의사장 뒷부산 해도. 그것만 힘들더라. 이 호열자 19세기 말쯤으로 가면 또 한 번 더 전국을 강타한대요. 그러니까 그 1800년대 후반 네네. 전국을 강타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인 방역을 실시하게 된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중요한 건 근대적 방역을 실시하는. 방역하려면 방역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방역이란 게 뭐 꼭 소독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소독약을 뿌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격리 이 그죠? 콜레라가 결론적으로 저기 물이 썩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수인성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방 수칙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끓여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손을 씻고 네, 그죠? 네. 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방역 체계를 마련한다는데 이때 이제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무부 장관인 거예요. 지금 내무 대신. 육일준. 네. 이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인데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에비슨. 알아요? 아 이거 알죠. 네. 왜? 아니에요, 병재 씨. 아 그러고 보니까 자꾸 그런 느낌이네. 얘기하세요. 네. 끝났어요? 아니 안다고 하길래 이제 얘기하라고요. 에비슨이요? 네. 에비슨 되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에디슨 말고요. 학교 세웠잖아요. 에비슨 씨가. 에비슨 씨가요? 어? 학교도 세웠어요? 학교 세웠잖아요. 에비스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호텔 어, 에비스. 에비안? 에비스. 진짜. 아니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이 에비슨한테 정권을 준다. 이 콜레라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이제 방역 대책 방역위원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때부터 위원회 만드는 걸 좋아했네. 콜레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콜레라를 물리친답니다. 네. 물리쳐서 고맙다고 고종이 이제 완전히 주치의로 그러니까 채용하는 거죠. 실제 이래가지고 명성황후가 죽고 나면 네. 고종을 옆에서 호위까지 했대요. 항상. 아 에비슨이. 예, 예. 네. 주치의만 활동한 게 아니고 거의 경호원에 가깝게. 굉장히 권력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왜 광산 이런 거 하나씩 따고 이러잖아요. 이권을 하나씩 땄다. 그래서 에비슨은 뭐 했어요? 아니 다른 뭐 이 사람은 한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아픈 역사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좋아하시는 킹 세종 있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이제 이렇게 역병이 이렇게 막 창궐하고 이럴 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 과연 어떻게 사람을 이제 불안하지 않게 대비되는 하고. 사람이 있네요. 여기.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한번 아니 진행되는지 세종대왕께서 보죠. 예. 아주 좋은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사는구나 혼자서. 아니요. 조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탓이요.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요. 그게 임금이며 그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니라 해가지고 초nin가문설. 예, 모든 그걸 해가지고 백성에게 이걸 네. 다 그 대책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 역병이 돌 때도 세종이 아주 솔선수범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변명이 필요 없는 자리다. 네. 정말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맞다. 왜요? 아 이런 거 감동할 땐 충분히 같이 감동을 아니 해주죠. 원래 이렇게 할 때 보통은 이제 외부로 원인을 돌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꽤 있답니다. 하지만 킹덤 세종. 세종은 세종은 그러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변명이 필요 없는 자리다. 누군가가 참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누군가요? 피모 씨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것까지도 가고 피모 싶지. 씨는 불러서 야단치더라고요. 누구요? 네 잘못했지 않나. 아, 거기 또 해체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고. 요즘에 그 사진이 크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왜 살려야 한다? 근데 네네. 그거는 뭐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뭐 이러는 서울대병원에서 음. 홍보팀장 말씀에 따르면 예, 네. 그렇게 했다고. 정말 다 살려야 됩니다. 네. 그 광고 뺐다잖아요. 그 해당 신문사. 아 광고. 국민일보 예, 광고를 집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많은 역병들 때문에 고생하셨던 우리 선조님들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또 표해 드리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역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도 볼거리 알았어요 어릴 때. 볼거리요? 네. 볼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네, 네. 어. 그것도 역병인가요? 그것도 전염병. 아, 전염병이에요?
누구한테 옮았습니까 그거는? 아니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건 어릴 때 한 번씩 앓잖아요. 왜? 그리고 왜 어릴 때 한 번씩 고추가 퉁퉁 붓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픈데. 아 그래요? 저질. 정영진 저질. 뭐 했어? 예. 저희 덕구열차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아주 재밌는 역사 얘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